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누굴 만나러 갈게요? 네, 화면에 다 보이시죠? 김용우 민주당 의원님을 만나러 의원실로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매주 좀 뵙고 싶은데 네. 의원님 바쁘셔가지고 의정활동 때문에. 박 기자님이 더 바쁘시죠? 아닙니다. 저희 네. 매주 뵙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좀 없었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법안도 내시고 네.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오늘 뭐 현안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짧게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네, 핫스팟. 네, 박정호의 핫스팟. 출장 방송이죠. 네. 우리 의원회관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정호 기자님 늘 진실만 전달하는 정말 정의로운 기자. 그 밑에 정의로운 국회의원 네, 김용호. 오늘 좋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뭐 제 칭찬해 주셔가지고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화자찬 방송. 네, 따뜻한 방송입니다. 네. 의원님, 제가 의원님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보니까 아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네. 김용호 로드쇼. 네. 뭐 로드 길에서 뭐 로드 FC처럼 뭐 싸우고 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길거리 방송이죠. 길거리 방송. 네, 로드쇼. 저는 원래 길거리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그 원내위원장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좀 CD에 빠져 있었을 때인데 낙선하고 아, 그 방송 OCN을 보는데요. 네. 로키 시리즈를 해주는 거예요. 영화 로키. 로키. 네네. 그래서 로키 1을 이렇게 쭉 보고 2를 보는데 이 네. 로키가 이 길을 막 뛰어가면서 정육점에서 이 권투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야, 저 정치인도 네.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직접 주민과 소통하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TV 로드쇼는 네. 이제 길거리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반응도 좀 들어보고 또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이런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지혜를 빌리는 예,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방송 TV 네. 로드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하고 네. 함께 만드는 방송이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계셔야지만 할 수 있는 방송. 시민 참여 방송인데 네. 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 상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당이 그렇게 그리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외식업 중앙회에서 어저께 지역 행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외식업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적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역세권도 없는 데다가 서대문 을구가 네. 역세권이 없으니 뭐 상권이 없다 보니 이제 식당 수도 적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카메라 메고 맛집도 소개하고 서대문 오면 여기 오세요. 네, 이렇게. 정말 맛있는 집을 제가 선정해서 네. 직접 먹어가면서 뭐 기회가 되면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식당에 오신 손님들과 얘기도 하면서 네. 취중 방송도 하면서 야, 네. 그런 길거리 방송 하려고 그래요. 네. 뭐 이 어느 방송사 못지않는 그런 네. 대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졸작만 만들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네.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네.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그럼요.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게 네. 의원님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원님한테 좀 뭔가 이런 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야지 흥행됩니다. 그래야지 흥행이 돼요. 그러니까 방송이란 거는 예. 자기가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와줬을 때 그럴 때 흥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의원들이 가가지고 좋은 소리 듣고 거의 뭐 짜맞춰 놓고 하는 것은 정말 식상한 거고요. 예. 정말 이 돌발 방송. 갑자기 누가 싸대기를 때린다. 뭐 그런 거 맞고 인내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면서 자성하는 모습. 예. 거기서 내 감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죠. 그렇다고 우리 방송 예고됐는데 저 때리러 오지는 마시고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태극기 쪽에서 좀 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러 오시기도 하실 텐데. 뭐 정말 비판 예.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개선할 건 개선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어디 만나러 가고 단체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별로 정해져 있고 뭐 인사말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로드쇼는 그런 거 없이 네.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 네. 수 있겠네요. 네. 오마이뉴스가 지향하는 방송이 바로 소통 방송, 함께하는 네. 방송인데 오마이뉴스 방송을 좀 벤치마킹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우리 박정호 기자님의 영향이 커요, 제가. 네. 팟캐스트도 아마 제가 처음 나간 게 우리 박정호 기자님 방송. 맞아요. 그랬던 거. 보이는 팟캐스트. 네. 그랬고 저희가 그때 지난번 총선 때도 저희 지역구에서 뵀을 때 그때는 예정이 원래 정두원 선배를 만나러 왔다가 저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저를. 맞습니다. 그래서 정두원 선배 방송 끝나고 뭐 그때 방송 분량이 좀 부족했나 봐요. 저를 찾아왔게. 아니 서대문 온 김에 가보자. 네, 그래서 자전거 타던 모습 찍어주시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저희도 예정이 없던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도움 때문에 한 1% 네, 득표가 더 됐다는. 그럼요.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이런 김영호 의원이 있다라는 걸 많은 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김영호 로드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김영호 로드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로드쇼 검색하셔가지고요. 구독 누르시면 되겠네요. 갑자기 홈쇼핑 분위기예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야, 저희 그 시청자분들 댓글 좀 주셨는데요. 비디오님이 막걸리 토크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주셨고 로드쇼 김영호, 또 안드레이님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관수학님, 풍풍님도 계시고 김규홍님도 계시고 김진봉님. 박정호 기자님 짱 이런 주셨네요. 짱입니다. 짱. 수국 대자님 오셨고요. 자, 그다음에 황두선님, 싸대기 맞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도. 국회의원. 그런 말씀 주셨고요. 민주당 의원님 좀 강하게 대응 부탁드립니다. 수국 후계자님께서 이런 말씀도. 그 4.3 보궐선거 결과 이런 걸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종합해가지고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 총선 앞두고 좀 더 세게 그리고 개혁을 많이 하면서 민심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과반을 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과도 협치를 이뤄 가야 하는데 일부 야당은 사실 정말 국회에서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민생 법안 또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을 설득해서 21대 총선 때 야당의 파트너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제 건전한 보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설득하고 타협하고 상생의 정치로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자유한국당 정말 너무 우경화된 그런 모습에 정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저는 21대 총선에서 건전한 야당으로 좀 바꿔달라. 우리 국민들께 정말 간절히 부탁 또 호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 지형이 촛불 전국, 촛불 혁명 이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잘 국회가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요. 내년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사실 섬찟해요.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황교안 대표인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의 시즌 2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대통령 미국 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 때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good enough deal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황교안 대표의 말씀이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대변인답다. 아니 정말 우리가 2년 전 박근혜 탄핵 전에 남북 관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얼마나 이 한반도가 위기에 빠져 있고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빠져 있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한반도가 위기와 정말 평화 문제가 아주 어려워지니까 사실 그때도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없는 경제는 없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식으로 이 남북 관계나 또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 잡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성을 할 때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펼쳐나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목 잡으면 결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든 정해져 있는데 네. 평화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 안 가려는 그런 목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일관적으로 얘기한 것은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네. 그리고 안보를 중점으로 두는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국정을 맡았을 때 전 정부에서는 정말 안보가 최고의 위기였어요. 역대 최고의 위기. 아, 역설적이네요. 안보를 중점으로 두는 정부가 네.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망쳐놨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정말 단기적인 1년 이후에 네. 한반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체제로 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들의 이념에 따라서 네. 정말 우리 정부를 돕고 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야당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평화를 해방하고 네.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저는 21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제1야당을 분명히 바꿀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말씀드립니다. 심판을 할 것이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데 네.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일부 보수 언론들은 아유 뭐 단독회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단독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부부동반으로 이렇게 만나냐? 뭐 속 깊은 얘기나 아니면 새로운 얘기, 전략 이런 게 나올 그런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미국 정부 또 백악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네. 예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예우를 갖췄다.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영부인이죠. 네. 멜라니아 여사가 뭐 30년 만에 우리 한국 정상에 그 영부인을 독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매우 이례적인 거고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단독 회담도 있고 네. 또 확대 예, 회의도 예, 잡혀 있고 예. 여러 단계의 회의가 잡혀 있어요. 뭐 우리 외교부 장관 또 우리 주미 한국 대사가 참여하는 그런 회의도 잡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한국과 미국과는 동맹 국가로서 사전 조율이 잘 끝났고 이제 큰 의제에 대해서 네. 두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대해서 정말 그 발전적인 이야기를 잘 해낼 것이라 보고요. 네. 또 그것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든 중요하잖아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그 중재자 역할, 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을 조금씩 양보시켜서 가운데로 좀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외교적 역할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내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을 했어요. 중재해달라. 예. 네,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분명히 이해하는 바가 클 것이고 그렇죠.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가장 우방 국가고 또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이념과 또 사회 체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불씨라는 관계를 잘 설득해 나가면서 서로가 조금 양보하면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또 그 주 양국이 갖고 있는 불신을 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불신을 해소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게 이제 뭐 사실 그 부부가 네. 만났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또 재결합할 때도요. 이게 한두 번 만나서 살았던 사람도 다시 재결합하려면 옆에는 많은 중재자도 필요하고 서로 또 만났다가 네. 다시 합치려고 그러다가 또 싸우고 또 결렬되고 이럴 줄 알았어로 결렬됐다가 또 여러 차례 만나고 신뢰를 우여곡절이 회복하면서 있죠. 네. 다시 재결합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고 정말 기업과 기업의 M&A도 네. 뭐 한 번에 만나서 빅딜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양보,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서로가 신뢰를 구축하면서 하나의 통합과 기업이 통합이 되는 건데 네. 지금 그 국가 대 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의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변수가 좀 좌절이 되고 네. 조금 변수가 생긴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외교 관계는 ING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네. 긍정적인 신호예요.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그럼요. 그래서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뭐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이 야 다시는 안 보겠다 네.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좋은 만남이었다. 그렇죠.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 근데 이런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에서 이제 이런 회담 결렬에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네. 국민들을 호도하는데요. 거기에 국민들이 현혹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문제도 기업도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도 필요하고 네. 많은 중재자들의 도움 또 신뢰 회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쨌든 내일 아침쯤이면은 새벽 1시? 네, 한국 시간 새벽 1시에 만나서 네. 하고 뭐 내일 저희가 출근할 때쯤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어떤 발언이 나올까 한 걸 좀 브리핑이 될 것 같은데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의원님 오늘 뵈니까 배지가 네. 눈에 들어옵니다. 네. 예, 100주년. 100주년이죠. 네, 오늘입니다. 네, 오늘이죠. 오늘이 네. 임시정부 그 수립. 제가 이번 100주년이 달에는 된다는 이제 거예요. 의원 배지보다는 이 네. 100주년 배지를 달고 다니거든요. 의원 배지보다 이 배지가 더 예뻐 보이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따가 저녁에 여의도 공원에서 네. 100주년 기념식도 있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그 좀 100년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의식하고 있을 거고요. 네. 우리 대통령이 뭐 당연히 그런 의식을 갖고 이제 미국을 가셨을 텐데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께서도 요즘 이제 다른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예전처럼 우리 대통령님께 박수 보내주시고 일 네. 잘하고 돌아오시라고 큰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박수 보내실 것 같아요. 박수를 쳐줘야죠. 댓글로 댓글로 박수 보내실 것 같은데. 자, 저희 수국 프로제님이 예를 잘 드십니다. 아까 저희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예를 잘 드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비디오님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저 욕하는 것 좀 읽어주세요. 아직 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이다. 아직 없는데 혹시 뭔가 비판 목소리가 있으면 뭐 당연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그 로드쇼를 지금 런칭하셔가지고 이 전투력이 넘치십니다. 네. 자, 저희가 그러면 다른 또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 좀 가지고 계시던데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이것 좀 해야 된다. 아니 청원이 지금 20만을 훌쩍 넘었어요. 4일 만에 넘어가지고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거 빨리 안 하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행안위 이번에 그 장관과 소방청장 보고가 있었죠? 네.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고성도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어요. 화재 진화가 완료된 것.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 대표랑 잠시 다녀왔고요. 지금 전체 회의 때 우리 권미혁 의원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발끈하더라고요. 우리는 반대한 적 없다. 우리는 반대한 적 없다. 이렇게 발끈하면서 우리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자기들도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제 최근에 국민 여러분들이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최근에 또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가직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국민의 78%가 동의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성 산불, 강원도 산불 진화에 많은 소방관들이 정말 하나가 되셔서 또 정말 노력하셔서 빠른 진화를 했고 또 우리 정부도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돼서 전국에 있는 소방관과 소방차가 강원도로 직결하면서 빠른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다. 이제 이런 SNS에서 평가가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피부로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국가직 전환은 소방 간의 국가직 전환은 야당도 동참해서 네.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지난번 아동수당도 그렇고 네.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야당의 입장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여당이나 정부에서 잘 끌어내느냐, 네. 그걸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받아안느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정말 파트너답지 않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를 설득할 시간에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설득하는 것이 네. 더 효과적이다. 국민들이 잘하는 정당은 지켜주거든요. 네. 네, 잘하는 정당은 지켜주고 예. 좋은 법안은 국민들이 만들어준다. 네, 그런 각오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네.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보를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국가직 전환이 그 지방자치 그 어떤 그 물결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 이제 지방 네. 분권이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국가직의 경찰을 자치 경찰로 또 분권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게 모순이다. 그렇죠. 지방 그런 얘기를 분권을 하더라고요. 주장하면서 네. 경찰은 자치 경찰 만들고 소방은 저 국가직으로 전환. 바꾸고.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얼핏 들으면 그 이해가 갈 수 있죠. 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소방은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것이 그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소방관이 그 기본 예상보다는 6%가 부족하지만 제일 네.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뭐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소방의 그 예정된 인원보다 절반 정도밖에 그 소방관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소방 시설 또 소방 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방 재정에 따라서 소방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재정이 부족하면 그 지역의 소방은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 문제만큼은 네.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전 논리고요. 네. 근데 경찰은 또 달라요. 경찰은 국가직이지만 네. 요새 너무나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또 그 민생 또 범죄 많잖아요. 또 골목에서 아주 생활에 밀접한 네, 어떤 그렇죠. 폭행이나 또 예. 학교 폭력이나 민생 치안. 네, 민생 치안.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자치 경찰들이 디테일하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여성 인권에 대한 담당 경찰도 있어야 되고요. 네. 가정 폭력에 대한 네. 또 청소년 범죄 일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펼쳐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자치 경찰들이 해낼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원칙, 지방 분권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현실화에 맞지 않는 것을 다 지방 분권으로 놓는 것이 모순이다. 국민 결국은 눈높이. 치안이든 소방이든 네. 국민들한테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둬야 된다. 거기는 지방 분권을 더 초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국민을 네. 가운데 놓고 중심에 놓고 네.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 소방은 국가 전환직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네. 경찰은 지방 분권으로 자치 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치안에 안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역할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서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어떤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네. 치안과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소방직 문제 어떻게든 이번에 좀 정리가 잘 될 될 것 것 같고요. 같아요. 예, 야당에서도 네. 국민의 여론을 이길 네, 수 없으니까. 야당에게 야단을 좀 쳐주십시오. 네. 네. 이거 방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네. 김영호님께서 김영호 로드쇼가 좀 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김영호 로드쇼 가셔가지고 구독을 좀 꼭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산불 같은 대형 재난 뭐 이런 것들은 저도 2000년 제가 군 생활할 때 네. 이등병 때 고성 산불이 크게 났었어요. 또 고성이었어요. 2000년에 4월에 10년 주기랍니다. 거의 10년 주기. 그렇군요. 네. 그때 제가 불 끄러 갔다가 정말
너무 무섭구나 이런 산불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는데 정말 무섭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네. 예.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산불 우리 그 특수진화대 산림청 소속 분들 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분들 참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산림청 소속으로 돼 있어요. 산림청 소속이고 사실 산불 직접 그 앞에까지 가서 끄는 것들은 그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소방관들도 가서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형 화재나 대형 화재 때는 네. 산림청이 작전 지휘를 합니다. 소방청이 작전 지휘를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산림청 소속의 그 진압 요원들이 네. 전국에 330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전국의 산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330명의 진화요원을 진화대원을 갖고 있는데 예. 이게 강원도는 150명입니다. 네. 근데 장비를 보니까 산소통 하나 없고 방화복 하나 없이요. 그러니까요. 마스크 사진으로 나왔잖아요. 그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 끼고 꽃갱이 삽 들고요. 하여가 참.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전체 회의 때 우리 소방청장 네. 또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과연 그 화재 진압의 주무부처를 네. 산림청으로 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검토가 필요할 시기다. 그러니까 산림청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70%가 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저는 산림청은 화재 예방, 화재 예방, 그러니까 산불이 자주 나는 산에 수종을 바꾸는 거예요. 불에 강한 나무로. 뭐 이런 사제 그리고 그 산불이 그 도시로 이어지지 없도록 경계선을 만드는 이런 예방 쪽에 중점을 둬야 되고 결국 소방청은 직접 화재가 나왔을 때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소방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이 특수 진화 요원들 300명을 지금 갖고 있지만 그 300명도 실제로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요. 10개월 근무하고 또 퇴사하고 또 연속성이 없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또 교육시켜서 투입시키는데 산불 진화는 매우 정말 그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특수 요원들도 저는 소방청에 편입시켜서 소방청에서 제대로 된 처우와 대우받고 훈련을 받아서 특수 요원으로 우리가 배양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질의했는데요. 네. 그런 논의가 뭐 꽤 예전부터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못 받았어요. 예. 이 부분은 계속해서 뭐 회의나 아니면 현장 가실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수국 후예진님께서 그 하셨대요. 로드쇼 구독하시고 알람까지 완료했다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함께하는 방송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산불 보면서 저는 좀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재난까지 정쟁으로 뭐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도 지난 전체회의 때 네. 우리가 행정안전위원회가 참 진짜 독특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조원진 의원님 계시고요. 아, 거기 계시군요. 네. 예. 최근에는 바른미래당에서 이현주 의원이 오셨어요. 아, 그래요? 꼭 봐야 되는 상임위가 됐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번에 그 산불 났을 당시에 대통령께서 뭐 5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1분 단위로 뭐 다 공개해라. 이걸 세월호랑 비교를 하는데 진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정쟁이라도 비교할 대상이 있죠. 정말 국민들은 이번 소방 대응에 대해서 당국도 칭찬을 했고 우리 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문제를 저는 세월호랑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정신 세계가 저는 궁금하진 않고요. 매우 경악스러워요. 네, 너무나 다르죠.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이제 평가나 이런 게 좀 다른 느낌이고 또 특히 보수 유튜버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가짜 뉴스라고 해야죠. 허위 조작 정보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보톡스를 맞느라 뭐 그랬다 아니면 뭐 술을 마셔서 뭐 그랬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퍼지고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세월호와 이번 강원도 산불이 다른 거든요. 네. 이 사건
그러니까 강원도 산불은 늦은 밤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께서 이미 퇴근을 하셨고 사저에 계실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2시 20분에 이제 그 위기관리센터로 대통령께서 직접 가셨는데 대통령이 사실 어떤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소방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저도 이제 옆에서 들었는데 많은 정보를 전국적인 그 정보를 다 듣는 데입니다. 각 부처에 대한 정보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미진한 부분, 소방차가 뭐 좀 부족했을 때 출동을 안 시킨다든지, 네. 뭐 헬기가 다른 부처에서 협조를 안 낸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그것에 대한 판단을 갖고 이제 그 센터를 가신 거거든요. 그게 12시 20분으로 지금 알려 있는데 세월호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는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방송에서 보도됐을 때 이미 10시 이후였단 말이죠. 네.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는 거예요. 출근을 안 하고 그냥 관저에 계셨다는 거거든요. 출근해야 될 시간인데. 네. 근데 이런 큰 차이 속에서 네. 그 야당이 이런 국민들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잘한 일에 대해서도 네. 계속 정쟁화하고 또 가짜 뉴스 생산하고 네. 이런 거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네. 우리의 파트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네. 뭐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가지만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내년 거군요. 총선의 네. 이슈는요. 국회 20대 국회를 심판하라. 저는 20대 국회를 심판하라. 개혁 입법 민생 법안을 누가 가로막고 협치 정치를 누가 가로막고 협치 정치를 할 수 없는 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 있는가? 그 야당의 파트너를 교체해 달라. 저는 그것이 21대 총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동의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이 국가직 전환 문제 어떻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 행안위에 계시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네.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짧게 행안위에 계시니까 뭐 김학의 전 차관 문제나 네. 버닝썬 문제 네. 쭉 보면은 버닝썬 같은 경우는 경찰 유착 의혹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나오는 게 없다 뭐 이런 네. 언론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뭐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버닝썬. 김학의 사건, 네.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야 진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네.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이 사건은 사실 김학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해야 되고요. 버닝썬은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네요. 그래서 경찰, 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은 네. 정말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냥 가장 이해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검찰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경찰이 직접 수갑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경찰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검찰이 경찰의 수갑을 채울 수 있는 이렇게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 또 긴장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체 회의 때도 네. 직접 제안을 했어요. 네. 이거 김학의 사건은 경찰에서 하고 버닝썬은 검찰이 해야 된다. 사실 김학의 사건도 김학의의 원본 CD, 네. 그 김학의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딱 보면 식별 가능한 원본 CD의 실제 존재 여부를 제가 지난번 전체 회의 때 최초로 확인시킨 거거든요. 네. 검찰청장한테. 예, 민감용 네. 전에 나왔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계속 그것을 질의하면서 결국 이것이 새로운 정국을 이제 국면에 맡게 됐는데요. 네. 이 사건도 정말 추잡한 사건이죠. 그렇죠. 예, 아주 매우 추잡한 사건이고 사회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이 전 이처럼 추잡한 사건 처음 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영화 내부자랑 비슷합니까? 내부자는 양반이에요. 그래요? 네, 그 뭐 제가 피해자 진술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보고 했더니 네. 이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매우 이게 수준 떨어지는 저질. 이게 네. 이제 잘 수사가 돼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 나와야 텐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정우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지요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시네요. 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공수처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그 무소불위의 검찰. 네. 뭐 지금 최근에 검찰은 뭐 사실 우리 재판부도 막 압수수색 영장해서 압수수색 하잖아요. 근데 네. 아직 검찰이 압수수색 당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네. 자기가 뭐 또 압수수색 안 하죠. 경찰도 그 못 당시 들어오게 뭐 하고. 지난 정부의 우병우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병우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그 가택을 압수수색했으면요 지금 이렇게 우병우 씨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죠. 그 당시에 검찰에서 비협조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렇죠. 또 검찰들이 뭐 또 경찰들은 그런 수사 기법을 알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그 수사망이 접근하면 바로 알죠? 그 네. 자기의 그 불리한 자기들의 자료 다 은폐하죠. 시간을 벌어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 주시는데 네. 그 직관수왕님께서 공수처는 한국당이 목숨 걸고 막을 것 같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수국 후리자님 공수처 설치 될까요, 의원님? 이렇게 또 물어보시기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패스트트랙이 지금 표를 하고 있고 네. 이 국회 사개특위에서도 패스트트랙 보느라고 또 잘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또 논의하려고 하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 간사가 또 응하지 않아가지고 안 되고 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될까요 이번 국회에? 저는 공수처를 그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공수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권은 우선 빼고 네. 만약에 검찰이 기소 안 할 때 그때 이제 공수처가 다시 뭐 기소를 하는 걸로. 그런 조건부도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공수처는 네. 정말 그 고위 관료나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예. 검찰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막강한 검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정말 독립된 권력기관으로서 우리 고위층에 대한 네. 어떤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야당이 왜 공수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야당이 예. 성역 없이 공수처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여든 야든 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비리와 부정을 뿌리 뽑아달라 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했을 때 야당이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음. 근데 야당이 공수처를 자꾸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 야당은 항상 부정에 또 그 정권이 예전에 굉장히 부정과 결탁했던 정권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런 그 부정적인 부정적이다. 인식이 계속 연속성 있게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난 정부 때는 우리가 국정농단에서 잘못했지만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깨끗한 정치 펼쳐 보이겠다. 우린 당당하다. 언제든지 뭐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해라. 공수처 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강력한 어떤 수사 의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달라. 야당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21대 총선 때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야당이 안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렇군요. 야당의 총선 승리 전략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보면 괜히 얘기한 거 같아요. 야당이 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우리 받아들이겠습니다. 황금 뭐 탈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당은 꼭 하나 조건을 할 거예요. 공수처장은 자유한국당이 결정하니까. 네, 우리는 절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수처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보고 네. 계셔가지고요. 제일 궁금한 또 사안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또 제 끝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시철도가 닿지 않는 이 서대문구 지역에 네. 이번에 가자 호은 지역을 지나게 될 강북 순환선 노선 강북 발표가 횡단 횡단, 예. 네. 강북 횡단선 네. 설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서대문 지역구로서 네. 기쁘시겠어요? 아 정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카톨릭이잖아요. 예. 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까지. 왜냐하면 제가 네. 이제 2016년도 19대 총선 때 네. 서대문 을구가 남가자동, 북가자동, 홍은동, 홍대 3동이에요. 총 네, 7개 동인데 역세권 하나가 없어요. 네. 아 네. 그렇네요. 그래서 어쩌나. 예. 제가 이제 20대 총선의 대표 공약을 음. 서대문 지하철 8km, 네. 그러니까 8km 지하철을 유치하겠다. 그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때 왜 8km라는 공약을 내세웠냐면 그 당시는 네.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네. 뭐 20km, 30km면 이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니 8km니까 7천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국회의원이 한 7천억은 우리가 예산 만들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8km 공약을 DMC역에서 예. 저쪽 평창동까지 가는 그러니까 서대문 을구를 관통하는 역세권 전략을 짜겠다. 서대문 지하철을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네. 바로 우리 보좌진들 지하철 TF 만들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네. 이게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사업성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가 상권이 없다 보니까요. 서대문 1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당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좌절도 하고 실의에도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하다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 강북에 소외받고 있는 특히 도시철도에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한번 연결하겠다. 그게 이제 강북횡단선이거든요. 예. 거기에 서대문 8km를 딱 포함시키니까 사업성이 아주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은 예.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그래요. 또 김용호가 또 20대 총선 21대가 다가오니까 또 공약 이렇게 네. 이렇게 발표한다, 또 이렇게 뭐 유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도시철도 구축 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2019년도에 예정돼 있는 거예요, 발표가. 그리고 또 누구는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행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렇죠. 언론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정됐던,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구축안을 발표하는데 이제 그 구축안에 우리 강북 횡단선이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그 8km 네. 역사까지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국회의원 된 지 2년 반 만에. 그게 2조가 넘는 철도 프로젝트를 유치했으니까. 네. 그 7천억 생각하면서 네. 그러게 될까 말까 이랬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이게 이제 보면 목동에서 동대문까지 가는데요. 우리 네. 서대문 을구는 이제 DMC역, DMC요. 그다음 명지대역, 음. 서대문 구청역, 죄송합니다. DMC역, 네. 가재울역, 예. 명지대역, 서대문 구청역, 예. 홍제역 이 5개 역사가 이제 확정된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 서대문 을구의 주민들은 거의 8분에서 10분 거리에 네. 어느 위치에 오더라도 거의 역세권화를 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철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교통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역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께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도 있죠. 정말 저는 우리 네. 서대문 을구 어르신들 참 존경스러운 게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살고 있었던 곳이 홍은 이동이었어요. 거기가 백년산이라는 산 기슭에 사셨어요, 대통령님께서. 빌라에 사셨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 대중교통까지 걸어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또 지대가 높아서 올라가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마을 버스를 타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을 버스를 타시는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네. 정말 그 대중교통 힘드시죠? 했더니 바로 우리 대통령님 댁 옆집 분이 김 의원 우리 동네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 마을 버스 한 번만 타면 지하철역 가잖아.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네. 야 진짜 우리 서대문 을구 이 어르신은 정말 세상 물정 돌아가시는 오는구나. 왜냐면 강남에서 난리 나죠. 그렇죠. 교통이 그렇죠. 편리한 곳은. 예.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서대문에서 53년 살았기 때문에 서대문의 도시철도 서비스는 반드시 네. 실현하겠다는 이런 생각했는데 참 운도 좋았고요. 정말 열심히도 했고요. 네. 또 정말 우리 주민들께서 아마 역대 선거의 이슈치고는 가장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한 500여 명이 본인들의 핸드폰 다 기록해서 응원의 문자를 다 보내주셨어요. 500여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것 자체가 강북 횡단선이 이렇게 네. 나올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도 잘 몰랐고. 저도 몰랐죠. 저도 8km만 원래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해서 네. 강북 횡단선 총 19개 역사 25km의 노선이 그러니까요. 확정된 겁니다. 기도를 세게 하셨나 봐요. 기도빨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네. 정말 받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 과해서 죄송합니다. 아웃사이더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쨌든 이게 앞으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행인 것은 이제 재정 사업입니다. 민자 유치면 또 복잡한 이제 예산 유치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민자 재정 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와 국가에서 네. 모든 재정을 이제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아마 5월 달쯤에 네.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 요청을 하게 되고요. 아마 올 연말쯤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승인은 네. 무난하게 잘
승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한 1년 정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역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상징적인 역사는 아직 구체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부근쯤에 역사가 이제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제 기본 계획 수립 과정 속에는 이제 지질 조사도 하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서 어느 지역에 역사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꼼꼼히 하나씩 할 텐데, 그러니까 어제 박원순 시장 발언 보고 해도 어쨌든 강남북 균형 발전에서 좀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여튼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 갖고 있고요.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주로 보면 좀 무난해 보인다. 그냥 착한 동네 아저씨, 시민단체 출신 같다 하지만요. 제가 박 시장님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 한 달 비서실장 해봤잖아요. 딱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한다. 그럼 매우 추진력이 강합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박 시장님 그냥 성품 좋고 인품 좋은 그런 따뜻한 분으로 생각했는데요. 뭐 따뜻하죠. 근데 이 추진력, 결단력은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보시면서 옆에서 보시면서 또 여름 정말 고생하셨는데. 저는 박 시장님 그때 우리 만났잖아요. 네, 강남에서 만났죠. 네, 그때 갑자기 인터뷰하는 거 제가 이렇게 또 박 시장님 해가지고 인터뷰도 차에서 했는데 박 시장님이 저는 그 새로운 박 시장님의 모습도 좀 더 많이 좀 보여드려야 된다고 봐요. 가깝게 본 박 시장은 매우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그 한 달 동안 그 카니발 타고 다녔잖아요. 박 시장님이랑 이제 막 얘기도 하고 잠시 그 토막잠도 자고 그러는데 근데 이 장소에 도착해서 서울시장이 카니발에서 탁 내리면 바로 방송에서 카메라가 갖다 대잖아요. 야, 전 놀랐어요. 진짜 수많은 질문인데 한 번도 NG를 안 내요. 그리고 동문서답 한 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 차 안에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딱 나와서 질문하면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서 내가 정말 속으로 야, 저분이 독서량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답변을 잘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으로서 한 달 비서실장. 박 시장님은 기억 못할 거예요. 제가 비서실장 했다는 것도 아시죠. 어쨌든 이 강남북 균형 발전 그 사업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서대문에 이게 역도 생기고 하는데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 로드쇼를 통해서 김영호 로드쇼를 통해서 이 서대문이 어떤 지역이고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발전돼야 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거 좀 많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서대문에 살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 뭐 비슷하잖아요. 동네 사정 같은 게 보고 또 어떤 법안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우리 부동산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을구에는 이제 강북횡단선 이제 유치를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것이고요.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경전철이 또 예정돼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의 도시철도보다는 저희 지역구에 가자동이라고 있어요. 가자역. 거기가 경의선입니다. 경의선이죠. 주목하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철도 기대하는데 도시철도는 이제 과정과 절차가 최소한의 기간이 7년에서 10년 정도 예정돼 있잖아요. 가자역은요. 기존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 가자역은 경의선입니다. 내일에도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철도를 개방하게 된다면 우리 가자역에서 기차를 타고 개성을 통해서 평양, 또 평양을 통해서 우리 중국 단둥까지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갔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열 타고 하노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철도 제가 지금 말하는 강북횡단선 또 서부경전철보다 저는 가자역에 대륙으로 가는 철도가 더 빨리 열릴 수 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가자동으로 이사 오십시오. 갑자기 홈쇼핑 됐죠? 가자동으로 이사 오십시오. 지금 매우 가격도 적정하고 좋습니다. 가자동으로 이사 오시고요. 유권자 유치를. 홍은동으로도 이사 오셔서 우리 이제 지하철도 들어오고
또 가자역이 경의선으로 해서 대륙으로 가는 길. 또 예전에 우리 그 홍은동 지역은요. 네. 저 구파발루 가서 예전에 중국 사절들이 구파발루에서 또 우리 그 무학재를 건너서 예. 서대문 그 사대문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구경여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홍제원이라고. 그래서 네. 홍제원 아파트가 예전에 중국 사절이 하루 묵고 왕을 아련하기 하러 갔던 구경여관이 홍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대문구는 육지로도 대륙으로 가는 길, 네. 또 가자동으로도 기차를 타고 대륙으로 가는 길. 서대문에 투자 꼭 하세요. 네. 야, 저희 시청자분께서 네. 비디오님이 가좌역이 가즈아역이 될 수 있게 가즈아. 가즈아역으로 좋네요. 여기를 한번 바꿔야겠어요. 가즈아. 네, 아유 서대문 깨알 홍보 네. 또 유권자 유치 네. 마치 홈쇼핑 방송처럼 네. 해주셨는데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예. 예, 빨리. 그렇습니다. 네. 자, 서대문의 자세한 그 동네 소식은 네. 저희 김영호 로드쇼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김영호 로드쇼 유튜브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 버튼 네. 꼭 눌러주십시오. 핫스팟. 네. 네. 우리 박종호 기자님의 개인 방송 네,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원래 한 30분 정도 방송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50분이 아유, 넘었네요. 네. 오늘 수다를 떨다 보니까 워낙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잘하셔가지고 마치 팟캐스트 방송하듯이 이게 네. 술술 넘어가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고 뭐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지만 네. 의원님 의정활동 바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좀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네. 찾아와서 노드쇼 잘 되고 있는지 네. 저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뢰하는 기자, 신뢰하는 매체 오마이뉴스의 핫스팟. 네. 예, 계속 절대 지지해 주십시오. 네, 서로 홍보하고 광고해주는 방송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짧게 시청자분들께 다음에 뵐 때까지 네. 잘 계시라고 인사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 핫스팟 정말 우리 박정우 기자님이랑 아주 즐겁고 유익하게 방송했고요. 늘 핫스팟 지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저희 TV 로드쇼, 김용호의 로드쇼도 시간 나실 때 방문하셔서 쓴소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